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27일 화요일 시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마감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매수로,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에는 양매도였었는데 외국인의 매수 전환 먼저 나오면서 그 기관계도 매수 전환 나오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수는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코스피는 2100 저항을 계속 받고 있고 돌파까지는 오늘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지지를 받고 나서 지금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보다는, 그러니까 11월, 15일, 16일, 19일 이때보다는 이제 더 돌파력이 강한 모습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꼭 돌파를 한다 안 한다 너무 섣불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강세가 있는 주식 혹은 사기 좋은 주식을 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 이어가면 되겠고요. 요즘 같은 시장 굉장히 큰 급락세나 혹은 투심이 안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 시장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락이나 급락에 대한 대비책을 해두되 매매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줘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중에 보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현대차가 좀 이제 큰 반등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제약바이오 쪽이 좀 크게 올라줘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 그리고 기타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줘야 이제 돌파되는 흐름, 아주 강한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은 아쉽게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다 오늘 좀 쉬는 흐름이었습니다. 허나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던 흐름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종목들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그리고 딱히 아주 강한 주도 섹터가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종목도 다루겠지만 오늘은 아주 강한 주도 섹터나 테마가 없었습니다. 뭐 대북주도 뭐 그럭저럭 했고, 제약바이오도 그럭저럭 했고, 중국 소비 관련주도 그럭저럭 했고, 뭐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현대차를 필두로 그동안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나 기계 쪽, 운수 장비 쪽이 좀 안 좋았죠. 근데 그쪽에서 반등이 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외국인 기관계 수급도 이쪽에서 좀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 특히 현대차 쪽이 외국인 기관계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그렇기 때문에 운수 장비와 기계 업종에서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뭐 해외 지수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괜찮은 모습도 이유가 있었고, 미국 증시가 밤 사이에 괜찮았죠. 이제 추수감사절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끝내고 사이버 먼데이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이제 뭐 물론 아직까진 반등이지만, 그리고 운수장비 쪽 수급 반등 쪽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다가 좀 이런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시장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어떤 수익을 보거나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을 내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잘 가주고 내가 매매하는 주식이 잘 가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고요. 혹은 지수가 올라도 딱히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종목이 많이 안 보였어요. 지수도 올라주고 기관 외인 매수도 좋은데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급락이나 어떤 폭락이 아닌 이상 매매는 지속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엄청난 급등이나 폭등이 있어도 꼭 그게 무조건 좋은 시장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 솔직히 급등이나 폭등이 있으면 항상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라서 그 주도주만 거래해도 수익 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급등 시장이나 폭등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하고, 폭락 시장이나 급락 시장만 아니면 보통 시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그래서 폭등 시장에 급등 시장에 수익 많이 내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식만 해도 폭락이나 급락 때 조금씩 잃어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겠죠. 그게 현실적인 주식 투자 매매법이고요. 괜히 막 온갖 사탕 발린 말로 뭐 계속 수익 내고, 뭐 특히 뭐 손실 안 내준다, 뭐 손실 안 내는 주식 투자 방법, 뭐 그런 헛소리 믿지 마시고요. 그럼 본인 딱 생각해보면 알죠. 근데 또 사람이랑 또 감정적으로 또 그런 거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기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서 괜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주식 투자 방법은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면서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또 수익을 많이 낼 때는 최대한 수익 최대화하고, 쌓을 때는 많이 쌓아주고,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인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기회되면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종목, 이제 개별 종목,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주도주도 딱히 뭐 찾기 힘들고 테마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나마 볼만한 종목들 몇 가지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최근에 폴더블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그 연성 회로기판 관련해서 움직여 줬었는데요. 뉴프렉스가. 그래서 관련주로 몇 가지 같이 찝어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하락과 지지를 거치고 본상승 전에 준비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강한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살짝의 흐름, 살짝 슈팅 나오면서 간보기 흐름, 거래량이 살짝 터지는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건 잠깐 언급드린 별도 사항이고요. 그래서 뉴프렉스 지금 연성회로기판이나 혹은 이쪽 기술주, 폴더블 관련 기술주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순환매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해두고요. 기본적으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움직인 이유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그 이제 발표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갤럭시 S10 시리즈 필요한 이제 후면 카메라 모듈용 연성 회로기판 공급사로 단독 공급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철도 관련주죠. 단기적인 갭 상승과 차익 실현, 그리고 기대감 소멸, 호재 소멸을 만들어주고 하락을 해준 뒤에 지금 다른 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다지면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한국종합기술은 기존에 원래부터 기대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대기하는 매물도 자체도 없고, 원래 자체가 거래량이 적은 데다가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확 매수세 올리면서 작은 시가총액의 주식 확 올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모멘텀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철도주로 잘 알고 있던 뭐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어가면서 차트를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중기적, 중장기적으로는 뭐 호재라던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뭐 하지만 뭐 무턱대고 거래를 하기에는
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는 주식만 거래를 하는 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식시장에 오르는 주식은 엄청 많죠. 떨어지는 주식도 엄청 많고요. 허나 내가 거래를 해서 매수 타이밍, 매수 타점 맞추고 매도 타이밍, 매도 가격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계좌의 수익이 찍혀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확실한 거 위주로 찾아서 항상 급하지 않게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면서 한번 관찰 많이 하도록 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수일수록 관찰과 분석을 많이 하고 매매는 적게 합니다. 허나 초보일수록 매매를 많이 하고 어쩌지 이럴 때 어쩌지 저럴 때 어쩌지 이거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매수조차도 이걸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종목 분석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이미 매수를 하고 나면은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어쩌지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고수가 되려면 고수의 행동을 따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매매를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아직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 거래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고 차분히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매매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시간이 많은가,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많은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나 그러니까 관찰이나 분석을 충분히 하면 사실 매매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 생각한 대로 원칙에 따라서 매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나중 가면은 다 익숙해지면 별 것도 없죠. 종목 선정도 사실 이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허나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같이 물고기를 같이 잡아보고 같이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제 카페 놀러 오시고 카톡방도 참여하시고 그러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잠깐 말이 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관심주로 뽑을 수 있는 푸드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몰려주면서 기존의 매물대에 매물을 조금 이제 확보를 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매수세가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자가 좀 있겠죠. 신규 매수자가 좀 들어와준 모습이고, 안 좋은 점은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라던가 아직 제 갈 길을 제대로 못 잡은 그런 짧은 기간이 단점이겠죠. 허나 또 다르게 보면 10월달 증시 폭락 시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어떤 수모를 많이 겪었죠. 수모를 많이 겪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증권사에서 좋다고 어떤 호평,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또 어느정도 수급세가 몰린 영향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거래세 모이면서,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수급이 모이면서 그동안에 수모 겪은 게 많기 때문에 10월달에 수모를 겪었죠. 수모를 겪은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푸드나무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지수 전체는 기간 외인 수급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기간 외인 수급이 굉장히 뚜렷이 나타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푸드나무 일단 관심주, 오늘의 관심주로 푸드나무 일단 넣어보고요. 그리고 오파스넷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마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 받아주면서 오른 모습인데, 그 KT 이제 화재 났었잖아요. 뉴스 이제 많이 보셨을 테지만 KT 이제 전산 시스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그 피해가 막대했죠. 특히 자영업자들 쪽에서 피해가 막대했고 뉴스에 굉장히 이제 뉴스거리가 됐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 이제 장비 혹은 네트워크
보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만약에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백업 혹은 뭐 이중 이제 네트워크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화재가 나서 하나가 타버리더라도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있고, 플랜 B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워낙 이제 통신이라는 게 요즘 중요하다 보니까 KT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휴대폰이라던가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다 KT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인터넷 끊겨 있고 휴대폰 끊겨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파스넷이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SKT지만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그 유지보수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망, 네트워크 통합 설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테마주죠. 일종의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갑자기 수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최근의 모멘텀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수급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워낙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주로 넣어두고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는지 모양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오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11월달 상장한 진짜 얼마 안 된 주식이고요. 최근에 어떤 5일선, 최근의 하락 흐름을 벗겨내는 5일선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추세 전환 모멘텀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허나 대보 마그네틱은 정말 이게 일단 상장한 지 정말 오래 안 돼서 뭐 전망은 좋습니다만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과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 판단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체크하냐면 일단 주식 자체가 괜찮은 주식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신규 상장주 움직임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나 어떤 관심주가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 관심주들은 좀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괜찮거나 뭐 관심주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EM텍 같은 경우 관심주 중에 좀 괜찮았던 주식들 좀 가져와 보면요, 수급도 괜찮았고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뭐 EM텍 혹은 뭐 비즈니스원, 그러니까 좀 흐름을 지켜보자고 했었던 주식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추천을 나가진 않았지만 찝어드리진 않았지만 관심주들이 괜히 관심주는 아닙니다. 아미코젠도 이때 찝어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때 찝어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거래하기 좋겠다 싶은 주식들은 이제 추천주로 나가서 같이 거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좋은 주식은 시장에 정말 많기 때문에 관심주도 되게 자주자주 뽑아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뭘 거래를 뭐 어떻게 하셔도 뭐 본인 자유고, 사실 제가 강요한다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히 이상한 종목 사거나 딴 데 가서 놀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주는 관심주 중에서 보는 게 그나마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드리는 관심주는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정말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대부분 좋게 나오고 추천주들도 좋게 나와요. 다 보고 아니까 그렇게 뽑는 건데,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이 알아서 책임하에 잘 하는 거긴 하지만 책임하에 알아서 잘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괜찮은 주식이 많고 눈앞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 모두가 평등하죠. 그래서
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주식시장에서 시작할 땐 초보고요. 사회에서 뭐 돈이 많건 적건, 뭐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뭐가 됐든 간에, 뭐 학력이 높든 학력이 낮든 뭐가 됐든 간에 주식시장 앞에서는 다 똑같이 초보입니다. 이론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론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고, 오히려 머리에 든 것만 많으면 주식시장에서 자만심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되게 편안하게 잘 커온 그런 엘리트나 혹은 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주식하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자기는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 잘 풀렸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렸던 사람들이 주식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다 주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고, 경험 많이 쌓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종목이 많이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기억하시고,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카페 놀러 오셔서 많은 정보 보시고, 카톡방 참여하셔서 같이 시장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